차를 안 타보고도 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이죠. 안녕하세요, 피나메입니다. 작년 말쯤에 X3M 컴페티션 시승기를 찍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신기하게 뭐 시승기 좀 찍겠다고 올리면 그 다음부터 추워지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시승을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고, 오늘 시승을 해보면서 이 차의 느낌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 스타일답게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시작하면 엔진을 예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지금 운전을 좀 마치고 온 상태라서 예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엔진 RPM이 조금만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M 시리즈로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딱 좋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한 700rpm 정도 될 때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불과 몇 년 전과 달리 이 M이라는 차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M 시리즈라는 거는 진짜 차를 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구입하던 차였는데, 지금 이 3, 4년이 지난 지금은 이 M 시리즈를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아, 저거 고성능 차구나 하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패션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게 아마 한 2, 3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차량을 그냥 진짜 부의 과시로만 사용했다면, 지금은 차가 내 옷처럼 나의 개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록달록한 컬러나 디자인으로 승부 보는 시대가 지나다 보니 지금은 이런 고출력의 모델도 일종의 패션카처럼 대중들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승하는 코스는 일상적인 주행 코스입니다. 제 시승 코스가 늘 그렇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경험해보면서 이 차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초반에는 방지턱이 굉장히 많을 예정이고요.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행하고 있는 코스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방지턱이 굉장히 많고 고저차도 좀 있습니다. 당연히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차량이 계속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느껴지는 느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차감이 제법 나쁘지 않다. 보통 우리가 고출력 차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딱딱한 승차감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X3M 컴페티션은 승차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적당히 부드럽게도 혹은 단단하게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울퉁불퉁한 방지턱이 많은 도로를 지날 때 생각보다 승차감이 썩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승차감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생각보다 꽤 많이 큽니다. 이건 뭐 차량의 방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타이어 때문이죠. 오늘 주행하는 이 차량은 타이어 세팅이 규정 공기압으로 맞췄습니다. 전륜 38psi, 후륜 41psi로 맞추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M 모델을 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행에 대한 모드도 설명을 드리면, 오늘 주행 모드는 M1과 M2 이 두 가지로 한번 주행을 해볼 거예요. 이 M1과 M2는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엄지로 누를 수 있게 붙어 있죠. 저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사전 설정을 해뒀어요. M1은 굉장히 얌전하게, 그리고 M2는 스포티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행하는 이 천천히 달려야 되는 코스는 M1으로 주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고속 주행 때는 M2로 변경해서 달려볼 겁니다. 아주 하드코어한 모드로 변경해 보고 싶었는데 이 차량이 아직 길들이기 점검이 되지 않은 진짜 따끈따끈한 시차거든요. 이 차량 총 누적거리가 지금 200km밖에 안 뛴 진짜 신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길들이기 점검까지 오래 남았고, 이 차의 데일리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시승이어서 신차 길들이기 점검 전에 오늘 이렇게 시승을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 적용해서 이렇게 빨간불에 정차하면 시동이 꺼졌다가 지금처럼 출발할 때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곳 역시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가 썩 승차감이 괜찮다, 또 어느 정도 도로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노면이 막 좌우로 울퉁불퉁한 곳이면 이 승차감의 단단함은 전해져 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BMW가 제가 느끼는 바는 이 스프링의 권선량이 이 서스펜션 위쪽은 촘촘히 말려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헐겁게 말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적당한 충격은 잘 감쇄를 해주는데 이게 일정 이상 차량이 범핑이 되면 단단함이 딱 들어오거든요. 이런 서스펜션 세팅이 진짜 신기합니다. 자, 지금은 시내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속 60km 제한도로인데요. 천천히 한번 달려보고 혹은 도로의 상황에 맞춰 달려보면서 이 차의 승차감을 또 안내 드려 볼게요. 지금 이런 도로를 달릴 때는 여기도 노면이 썩 좋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에 고저차가 심하지 않을 때는 승차감이 진짜 괜찮습니다. X3 M40i 이 정도의 승차감은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이라면 저는 이 차량을 이 서킷에서 빠른 기록을 위해 타는 차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저는 이 차의 느낌이 GT카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GT카는 비남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고성능을 갖고 있고 승차감이 좋은 차, 그러니까 장거리를 갈 때 몸이 덜 피곤한 차, 이런 게 바로 GT카의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는 X3M 컴페티션은 그런 GT카의 면모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M2 버튼을 눌러서 적당히 좀 스포티한 모드로 달리면 느낌이 또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제법 큽니다. 지금은 배기를 끄고 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정도 소음인데요. 잠시 후에는 배기도 한번 켜보고 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제법 정체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고성능 차에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반자율 주행을 켜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영상에 나올까 모르겠지만 덤프 트럭들이 엄청 많아요. 보통 이렇게 덤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이 덤프들의 무게 때문에 도로 곳곳이 패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사실 좀 멀쩡하진 않은데 이런 도로를 달릴 때 이때는 제법 단단한 게 느껴집니다. 제법 이 도로에 파인 곳이 고저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달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땐 이 차 하체의 단단함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좌회전하는 코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노면이 안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범핑이 엄청 심하거든요. 생각보다 제 몸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 서스펜션의 세팅도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시트의 덕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듯이 이 X3M 컴피티션엔 스포츠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트는 대부분 다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탔을 때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사실 단점은 포트홀 하나 잘못 만나면 옆구리 거의 부서지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노면이라면 몸을 잘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이 아이들링 상태인데요. 시동이 꺼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스티어링 휠 쪽에는 진동이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또 이 발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차는 진동이 좀 있어도 우리가 사실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아요. 이유는 이 차가 고성능 차량이고 엔진이 쉴 수 없이 돌아가야만 또 만족감이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이게 차가 많지? 이게 오늘이 차가 많을 날이 아닌데 평소보다 차가 엄청 많네요. 자, 지금도 역시 반자율 주행을 켜고 주행을 해볼게요. 이 X3M 컴페티션에도 역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긴 이름, 이 외우기 어려운 이 이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은 BMW가 자랑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 중에 최상위 버전입니다. 전방에 카파스 카메라 3개가 있고 계기판에 적외선 카메라 1개, 그리고 전방에 레이더 3개, 후방에 레이더 2개가 더 있는, 그러니까 진짜 최상위 버전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런 달리기 위해 태어난 M 모델 역시
지금은 이런 반제열 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패션카라는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런 고출력 차를 밟고 조지는 데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이 차량을 사실 조지는 데 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최근 나오는 고성능 차들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10마력짜리 차량에도 반제열 주행과 같은 편의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1억이 넘는 고성능 SUV나 고성능 세단을 구입하시는데 난 이거 밟으려고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 반제열 주행이 없다면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X3M 컴페티션의 시승기를 지금 4번째 찍고 있어요. 벌써 3번을 말아먹고 영상을 편집하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날리고 새로 이번에 4번째 찍는 건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차량의 고속주행 느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생생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상하네요. 차가 평소보다 진짜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줄을 서는 곳이 아닌데. 이제 고속주행 코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커브를 도는 부분을 조금 속도를 내서 돌아볼게요. 당연히 위험하게 돌진 않습니다. 방금 이 램프를 제가 시속 60으로 돌았어요. 고성능 타이어이고 사륜이고 이때 느낌은 불안감?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고성능 차를 타면 한참 착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운전을 좀 잘하지라고. 그 정도로 운전자한테는 굉장한 신뢰감을 주는 게 이런 고성능 모델들입니다. 여기서는 M2 버튼을 미리 눌러놓고 배기도 켜졌어요. 차량이 벌써부터 우궁웅 소리가 나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신차 길들이기 점검 전이라서 출력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 제한도 감안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벌써 달라지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소리를 즐겨주세요. 지금 살짝 가속을 했는데 그 시트에 몸이 파묻히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듭니다. 이 510마력을 제가 단번에 쏟아내진 않았지만 이 악셀을 점점 개진을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이 토크감이 상당히 짜릿합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이 몰입감이 상당해져요. 특히 이렇게 유리창이 큰 SUV 모델들은 그 몰입감이 오히려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가 많아서 뭐 몰입감이고 뭐고 그냥 반제열 주행을 즐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도로 정체 상황을 보여주네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당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의 소리는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감속하겠습니다. 항상 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X3M 컴페티션의 가속력은 생각보다 앞차가 더 빨리 다가와요. 그래서 이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이 좀 고속을 즐기실 거라면 정말 많이 운전을 해보시고 나서 고속주행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차 좀 밟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좀 이렇게 좀 쏘는 분들은 항상 왼손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 턴 시그널 깜빡이 레버 쪽에 있어서 고속주행을 할 때 이제 내 차 앞으로 들어오지 마, 나 빨리 달리고 있어, 이거를 계속 하이빔을 타다다닥 켜주면서 주행을 하거든요. 아이고, 오랜만에 저도 그게 좀 해보고 싶었네요. 자, 벌써 지금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는 반환점을 돌아가는 길에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패들 시프트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주행하는 느낌, 510마력을 느끼기에는 사실 이런 코스는 절대 이 차량의 매력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510마력을 다 쓰지 못하더라도 이 차는 운전자한테 엄청난 짜릿함을 줍니다. 소리 보세요. 그리고 이 차량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구간은 엔진 RPM이 한 7000 정도 됐을 때 레드존을 치는 이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소리들이 납니다. 그때 운전자는 막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뿜뿜 뿜어져 나오면서 이 맛에 중독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천천히 악셀을 개진할 때도 이 엔진 소음이 점점 선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느낌도 굉장히 이 맛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됐어요. 차가 굉장히 좀 많긴 한데 여기서는 패드 시프트를 좀 이용해서 엔진 소리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변속 충격이 있었고 차가 쭉쭉 뻗습니다. 지금 이때도 느껴지는 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되면서 앞쪽에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무게중심이 이동되니까 앞쪽 트랙션, 전륜 쪽 트랙션이 조금 약해질 거고, 이때 사륜이 개입해서 잡는 느낌이 나지만 조향이 엄청 가벼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속된 말로 후달린다고 하죠. 이제 그런 흥분감을 운전자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X3M 컴페티션은 저처럼 간이 작은, 무서워서 많이 밟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이 차를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성능 차를 운전한다는 것의 즐거움을 정말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필요하지 않을 땐 제가 지금 또 M1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GT카처럼 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 오너라 하더라도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히 달리겠어요. 배기도 꺼버리고 그냥 조용히 달리다가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빨리 달리고 싶을 때, 그때는 M2 버튼을 간간히 눌러볼 것 같습니다. 자, 차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 봤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약 1억 2천 정도 되는 비싼 금액의 고성능 SUV를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첫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가 M이란 이름을 달기에 적합한 차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차를 데일리카로 쓰기에 무난한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차량의 가격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2,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1억 2,180이라고 하면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BMW는 1년 내내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감안한다면 이 차량의 가격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차를 살 수 있다고? 이러면 안 살 이유가 없는, 내가 주머니만 넉넉하다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가격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량이 BMW에서 M이란 이름을 달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분분한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이러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고성능 차량들은 대부분 다 스포티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GT카의 성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급의 라인으로 아예 스포츠성만 강조하는 모델들이 별도로 라인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M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의 M이란 모델에는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M 혹은 M 컴페티션 이런 모델들이 하드코어 모델이 아니라 CS 같은 모델들이 극강의 스포티함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M4CS, M3CS, M5CS 이런 모델들이 아주 극도의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별도의 라인업으로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BMW M을 너무 좋아하는데 M은 변절했어! 이게 아니라 아예 더 세분화된 M만의 라인업들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M3 CS, M4 CS 이런 거 일반인들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컴페티션 모델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고객들도 CS라는 모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됐고, 그런 모델의 수요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M이란 모델들은 일반 M 모델과 컴페티션 모델까지는 굉장히 순한 맛에 가깝습니다. 물론 순한 맛과 하드코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팅값을 내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일리성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이런 느낌도 내주잖아요. 대략 이렇게 X3M 컴페티션을 타봤는데요. 총평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차량은 고성능 차를 갖고 싶은 아빠들에게 추천할 만하나, 다만 이 차량을 진짜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거라면 사랑하는 배우자의 어느 정도 원망은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1열 조수석 쪽에 탄다면 그렇게까지 원망은 드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가 카시트로 뒤에 타고 내 배우자가 뒷좌석에 탄다면 방지턱 하나 넘을 때, 그리고 이런 도로를 지날 때마다 제법 원망을 들으실 겁니다. 혼자 혹은 2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데일리카로 타기엔 굉장히 썩 괜찮은 매우 훌륭한 구성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내연기관이 될지도 모르는 500마력이 넘는 고성능 SUV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차량을 추천드릴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큰 차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께도 이 차량을 추천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무게중심이 높은 SUV 모델에 5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엔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X5나 X7 뭐 이런 큰 차량들은 그렇다도 칠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의 크기가 휠베이스로는 우리나라 차로 치면 산타페, 그리고 실내 공간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투싼 정도 되거든요. 이런 크지 않은 차체에 500마력을 넣고 500마력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달릴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잘 만드는 애들이 왜 잘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X3M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1년, 아니죠, 최근 6개월
이 정도 사이에 이 자동차판에 굉장히 시끌시끌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1년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아쉬웠던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차를 직접 타보는 겁니다. 이 차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차를 타면서 내가 체험을 했을 때 그 지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차가 어마어마한 공학적인 산물이잖아요. 최첨단 공법, 최첨단 소재공학, 최첨단 전자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이 결국 하는 일은 운전자한테 어떠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는 건 반드시 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량으로 어떤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거는 다 쇳덩이 이 무생물이지만 기계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향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영상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집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시승을 해보셔라 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또 차를 꼭 타봐야 하냐고. 차는 타봐야 합니다. 차를 안 타보고도 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X3M 컴페티션 시승을 마쳤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